저런 의인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참사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야 미치겠다 제발 다른 점점점 들어오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글쎄요 가장 어제와 그제 새벽 이 속타는 유족들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제일 알기 쉽게 보여준 게 바로 저 대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야 미치겠다 제발 점점점 이 얘기는 뭡니까? 예, 분명히 우리 애가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간다고 그랬는데 이태원에서 저런 참변이나 아이고 그럼 우리 애도 라고 숱하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캡처가 돼 있는 그것도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문자 메시지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저 문자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야? 야 정말 미치겠다. 엄마 미치는 거 볼래? 왜 대답을 안 해? 제발. 예. 저 당시의 심정을 참 어떻게 그리고 둘째 딸 같은 첫째군요. 예, 첫째 공주. 첫째 딸을 첫째 공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닉네임으로 하고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수십 번, 수백 번의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혹시나 해서 문자 메시지 어디야 엄마 미치겠다 제발. 딸은 끝내 답을 못했다 하는 얘기. 예, 저는 저 상황이 그날의 어떤 이 사진보다도 참 가슴 아픈 장면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앞서 방송 초기에 지금 경찰이 단초를 잡은 게 미러라고 하는 일군의 남성들이 그 함성과 함께 이렇게 대열이 앞으로 쏠리는 그런 CCTV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그 남성 중에 몇 명은 토끼 머리띠 이렇게 토끼가 위에 올라가 있는 토끼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운 그런 남성들이었다라는 CCTV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증언도 그런 증언을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러 소리 난 뒤 갑자기 양쪽에서 압박이 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미필적 고의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거는 현행법상에 당연히 저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압박이 온 이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눈앞에 하얘졌다라는 증언이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 매체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저 부속물 사진을 좀 키워주세요. 예, 비극의 현장을 저렇게 단면도로 살펴보니까요. 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경사로 요것이 사고를 저렇게 대참사로 만든 하나의 주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평지면은 사실 몇 명이 쓰러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스톱이 되는데 바로 이렇게 경사가 기울어진데 쓰러진 사람이 서너 명이 쓰러지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폭이 이 5m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경찰 발표는 3.4m 그러니까 약 3.5에서 한 4, 5m 정도 된다 하는 얘기죠. 폭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폭으로 규정하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길이는 말씀드렸다시피 해밀턴 호텔에서 저쪽 세계 음식거리까지 약 50m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생각을 하면 그거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좁고 짧은 거리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만 명이 모였다. 그렇죠. 참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것이죠. 네. 이태원 1번 출구 방향이 아랫구요. 음식거리가 뒤쪽.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정말 참 추도를 위해서 가보시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됩니다. 해밀턴 호텔은 큰 길에서 보입니다. 이태원에서 유일한 이태원 중심에 있는 역사가 또 꽤 오래된 상황이시죠. 바로 그 옆에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50m 나오는 바로 저기에 정말 서울 시내 아주 한복판에서 저런 참사가 나올 줄 글쎄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은 글쎄요
더 경호라든가 경비 인력을 투입을 했어야 옳다라는 것은 이제 사건의 원인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에 충분히 녹여줄 걸로 봅니다. 사건 일지 조금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건의 일지를 시간대별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 볼까요?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다음날 일요일날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토요일날 저녁때에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때를 불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9일 금요일날 저녁때도 많은 인파가 모이긴 했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었고 바로 문제의 토요일날 밤 10시 15분 이태원 골목에 사람들 깔려있다는 신고를 접수를 받은 게 바로 10시 15분. 그래서 소방당국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대응 1단계 발령이 43분. 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출동을 요청을 한 게 10시 45분. 소방당국이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사람이 계속 죽어나간다. 2단계 발령이 11시 3분, 13분. 헬로윈 축제 중단을 해야 된다. 11시 19분. 대응 3단계 발령이 11시 50분.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재난지역 선포와 연결이 되는 대응 3단계로 발령이 된 것이죠. 다음날 토요일 날 이제 새벽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부랴부랴 사고 현장에 도착을 1시 5분 이때 1시 반까지 이미 사망자가 59명에 달았다. 부상은 150명.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이미 상당한 사망자가 확인이 된 것이죠. 1시 40분에 보건복지부 장관 현장 도착. 2시 40분에야 이제 사망 규모가 120명까지 확 늡니다. 그러니까 1시에서 2시 사이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이 청춘들의 그런 죽음이 여기저기서 다 발견이 되고 이때는 이미 당국의 그런 수습반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서 각 사망자들 또는 부상자들이 병원에 실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상황인 것이죠. 4시에 한남동에 실종자 접수처 마련이 돼 있는 시간이 사망자 146명. 이때 사망자가 146명이고 지금이 154명이죠. 추가로 더 발생된 사망자가 8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상황이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도착을 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이제 사망이 154명, 부상이 132명. 아무쪼록 이미 아주 대참사는 벌어졌습니다만은 사망자 숫자가 더 이상 늘지 않기를 제가 학수고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사 몇 시간 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7시쯤에 저거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10시 한 15분쯤에 벌어진 상황인데 7시쯤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7시쯤에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을 먹으러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를 한번 가보자라고 저 골목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한 여성의 통솔 지휘 덕분이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저 사진의 왼쪽 사진을 보면요. 저 사진의 왼쪽에 한 여성의 이렇게 손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게 여성인데요. 똑같은 사안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저 빽빽한 사안이 7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여성이 나중에 누군지를 참 파악을 하면은 정말 귀중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바로 이 여성이 어떠한 통솔을 했느냐. 바로 한 여성분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갔어요. 정말 감사해요라는 설명이 붙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엔 사고가 난 골목의 수시간 전 상황이 담겼다. 밑으로 쭉 내려가 주시죠. 바로 7시, 8시쯤 촬영된 거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보면 이때부터 골목은 수많은 인파로 발디딤 없이 꽉 찼다. 11시의 상황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리막 위쪽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내려가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골목 위쪽으로 올라오던 사람들이 한치에 한 걸음도 때릴 정도로 여유가 없어서 틈이 없어서 대치대 통행이 불가능한 모습인데 바로 이때 이 여성이 이 주인공이 큰 목소리로
앞으로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뒤에 꽉 막혀 있으니까 못 올라온다고요. 잠시 올라오실 분 대기해 주시고 내려가실 분 또 이동해요. 앞으로 전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민들이 그렇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일방통행 그 원리를 생각하면 내려가는 사람 먼저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 하면 되겠네 라고 좋아요 네 라고 호응했다는 것이죠. 곧 골목에 내려가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는 얘기인데요. 예, 자칫하면은 내려가는 사람들이 약간 이기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올라오지 말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그렇구나. 조금 시간을 들여보니까 그 여성이 정말 현명한 지휘 통솔을 했다. 그래서 저 한 여성분 덕분에 집을 갔어요. 예, 저 여성이 저렇게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큰일 납니다. 일단 내려가는 사람 먼저 내려가도록 좀 전달해 주세요. 내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 이 엄중한 상황에서 현명한 그런 통솔을 한 것이죠. 네. 글쎄요, 11시에 그 참사도 저런 여성 서너 분만 계셨어도 참 여성분 우렁찬 목소리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동영상에 저도 있었는데 이 상황은 사건 일어나기 한참 전 7시 반에서 8시 사이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데 시간만 한 2시간 정도 앞당겨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런 아수라장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다. 여성분이 처음 소리치면서 길 정리하는데 사람들 환호하며 통솔이 됐다. 저도 저 사이에서 20분가량 껴있다가 간신히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바로 저런 분이 의인이죠, 의인. 네, 여성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이 참사를 모면했다. 글쎄요, 10시 반, 11시에도 저런 분이 경찰이 배치가 됐으면 뭐 그야말로 더 다행이지만 저 골목에 경찰이 배치된 인력은 없었고 저런 의인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참사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내 주요 압사 사고 글쎄요. 이게 우리는 100명 넘게 당한 압사 사고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오늘 이태원 압사 참사가 얼마나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60여 년 전 부산에서 67명이 압사를 당했고요. 서울역에는 31명 그게 우리의 압사 이게 기록물인데요. 이 기록을 들추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일이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훈을 삼아야 된다. 59년 한참 전이죠. 부산 공설운동장 시민위안잔치에서 소나기를 피하려 출입구로 몰렸다가 사고 발생. 아마 59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네, 사망자가 이때 67명. 지금까지 압사 참사 중에는 가장 많은 것이죠. 60년까지 또 올라옵니다. 서울역 계단에서 설 명적 귀성객이 몰리면서 사고 발생한 게 31명. 그 다음에 2005년,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MBC 가요 콘서트에서 출입구에 관종이 물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가 11명. 그러다가 이미 150명이 훌쩍 넘은 대참사를 우리 앞에서 지금 목도를 하는 것인데요. 세계 주요 압사 사건은 옆에 있죠. 규모가 다릅니다. 규모가 1426명, 960명, 353명, 769년, 132명.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그렇죠. 진팀이 관중 난동을 일으키고 경찰을 진압하여서 132명. 이거는 10월 1일이니까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거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대참사가 바로 우리 앞에서 벌어졌다는 이 기막힌 현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1426명, 이라크 바그다드 960명, 캄보디아 프놈펜 354명, 사우디 메카 769명. 사우디 메카는 단지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거행하다가 워낙 많은 인파들이 이슬람교의 뭐 거의 성지죠, 성지. 그야말로 그래서 메카입니다, 메카. 성지, 발원지 이런 것을 우리가 메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게 꽤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일본이나 미국 비교적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곳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해외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100만 명이 몰려도 사고는 안 난다. 일본은 심야 음주, 술을 먹는 걸 금지를 한다. 예, 대형 집회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가 있을 때 미국은 차량 통제, 아예 차량을 얼씬도 못 차게 한다라는 매뉴얼. 우리는 일본이 매뉴얼의 국가라고 그러죠. 항상 그 매뉴얼대로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라고 하는 매뉴얼대로 매뉴얼 사회가 일본인데요. 예, 100만 명이 몰려도 사고가 난 적은 없다. 예, 일본의 안전 지침, 매뉴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받아들일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대참사의 그 후유증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일본은 우리보다도 지금 더 미흡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파악이 되는 그런 상당히 위기에 잃어버린 10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전에 관한 한 그렇다고 일본에서 안전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리처럼 정말 처참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럴 그 대참사는 일본에서 최근은 없었다. 그 이유가 바로 매뉴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라는 관계 단계과 시민들의 매뉴얼 지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빛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희생자 가족들의 애끓는 사연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소개를 하려면 며칠간 걸릴 정도로 사연이 참 많은 상황인데요. 글쎄요, 가슴만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친구 빈소를 찾은 20대 유족 붙잡고 오열을 한다. 제가 손을 놓쳤어요. 예, 친구하고 같이 이걸 피해야 되는데 손을 놓치고 저만 살았습니다. 라고 유족 붙잡고 오열을 하는 그런 사연도 접수가 됐고요. 또 이걸 좀 키워주십시오. 예, 작은 제목들. 인파에 밀려서 헤어졌던 쌍둥이. 동생은 살았지만 형은 끝내 죽음으로 발견됐다. 쌍둥이 형과 동생이 같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을 갔는데 예, 마찬가지로 손을 놓았더니 결과 형은 돌아오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간고사 끝낸 기숙학교 고등학생 오랜만에 서울 집을 올라와서 머리를 좀 식히려고 친구와 같이 이태원을 방문했다가도 또 참변이 일어나고요. 예, 미국인이 지금 2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남친 사망을 접한 여성, 예, 작별 인사하러 한국에 가게 됐다. 한국인 남친이 사망을 했다. 예, 미국인 여성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내 한국인 남친이 죽었다는 그런 비보가 전해 와서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아주 정신이 맹문했다. 그런 사연이던데요. 이제 곧 한국을 가려고 한다. 작별 인사는 하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그런데요. 서울시 실종 신고가 4,100건이 넘었다. 글쎄요. 이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 서울시에 접수된 실종 접수가 4,189건. 네. 글쎄요. 이분들이 지금 실종이 됐다. 이태원 이 참사로 실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태원의 시신의 흔적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실종 신고가 저만큼 들어왔다. 글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실종된 사건에 다시 한번 혹시 우리 애가 여기를 갈지 모르니까 이것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수백 분이 계실 테고요. 또 이참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 있을 테고, 만약에 그런 실종 신고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만약에 했던 분이라면은 그것을 거둬들이기 바랍니다. 지금 저 4,189명이 정말 다 이태원에서 없어진 그런 상황은 아닐진데 뭔가를 얻을 목적으로 실종 신고를 했다면은 글쎄요.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를 이태원 참사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많은 너무나 큰 대참사라 저도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 마음 자체 참 이럴 때는 방송 진행이 쉽지가 않다는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러미러 영상이 있어요. 에스라엘님이 그 영상을 보셨군요. 네, 자유의 힘님, 하늘채님, 세븐님, 서인성님, 도희님, 황경자님, 네, 아침이슬님, 네, 또 사계절님, 한샤론님, 자수정님들 일찍 들어오셨고요. 네, 김숙님, 예. 잠시지만 휴대폰 먹통 사태도 있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한꺼번에 몰리고, 우리 애가 지금 어디에 있지라고서 한꺼번에 그렇게 이 휴대폰을 일제히 하면은 잠시라도 그런 통신망이 뭐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동안 먹통 사태 이런 것보다도 일시적인 그 시스템 비정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충분히 그런 뭐 감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네. 최재웅님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우리 최재웅님은 뭐 여러분 들어오셨죠? 네. 통전부의 공작 아닌가요? 통전부라면 통일전선 뭐 북한 얘기를 하신 건가요? 예, 푸드폼님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이런 참사 슬픔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서인성님 네.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우리 도희님 네, 도희님이 또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또 구독자 배가운동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네, 좋아요라는 것은 우리 방송, 이 방송이 널리 퍼지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니까요. 네, 네, 서인성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 한쇼 샤롬님 동감 말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구독자 배가운동을 저희들이 한참 펼치고 있을까요? 우리 도희님, 또 해가님, 또 김재선님 청대로 좋아요를 여러분 눌러봐 주시고요. 오늘 깜빡하신 분들 또 아직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이 구독까지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고 후에야 교훈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비록 사고를 이미 막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소잃고 외양건이라도 고쳐서 다시는 정말 이런 아주 처참한 참사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우리가 좀 사회 전반적인 그 기강이라든가 안전의식, 그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비하는 아까 일본의 매뉴얼 사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을 쫓아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무언가는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만평도 보겠습니다. 출입금지, 네, 폴리스 라인, 악플, 모욕, 명예훼손, 정치 이용. 바로 지금 이 상태에 악플, 모욕, 명예훼손, 정치 이용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이슈 안에서 대참사 앞에서 정쟁은 멈추라라는 그런 메시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쟁, 그 다음에 악플, 명예훼손 이런 것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다 출입을 금지를 시켜라 하는 그래서 대참사 앞에 정쟁은 멈추라. 실제로 여야 모두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입단속. 국민의힘도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앞으로 국민 애도 기간까지는 각종 정치 행사 또 체육 행사는 하지 마라 라는 것을 내려왔고요. 민주당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 국민과 함께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른바 정쟁을 이용하면은 국민들의 그 후폭풍 이런 것들이 당연히 몰려올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야 모두 입단속을 나서는 그런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참사 앞에 정쟁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